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교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규제봉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나만 편하고 보자는 내 맘대로 운전 고발합니다. 주택가 주변 상권 붕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의 신도시 개발로 기존 상권의 슬럼화가 우려됩니다. 전라북도가 무진장 지역 시외버스 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스 업계는 적자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오전 중으로 비가 그치겠으며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교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로 곳곳에 규제봉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차량들이 적지 않아 무용지물과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운전자들의 이기심, 한범수 기자가 고발합니다. 출근 시간대 전주 완산구청 앞 도로입니다. 직진 차로에 있던 차량들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좌회전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고 역주행을 하는 것인데 차선 규제봉도 무용지물입니다. 중앙선 넘어서 위험하게 원래 그 법 질서를 지켜야 하잖아요. 교통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순서를 지키고 가야 하는데 저쪽에서 넘어서 막 위험하게 오더라고요. 또 다른 도로의 좌회전 차로. 중앙선 위에 설치된 차선 규제봉들이 군데군데 빠져 있고 넓게 벌어진 틈으로 차량들이 불법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규제봉이 설치돼 있지만 식당과 연결되는 지점엔 규제봉이 빠져 있습니다. 차량들은 규제봉 사이를 가로질러 맞은편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불법 주차 차량들이 길가 양측을 점령해 보행자와 차량 이동을 가로막는 곳도 발견됩니다. 사고 위험도 많죠. 그래서 많이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사고 위험도 많고 저도 가끔씩 이렇게 부딪힐 뻔도 하고 특히 이제 초보 운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교통당국은 플라스틱 규제봉을 콘크리트로 바꾸고 신호 체계와 차로 길이를 조정하는 등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경찰서나 같은 부분에서 연기를 권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차가 이렇게 가다가 받으면 경기는 이런 걸 받고 튀쳐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제2차 사고가 난대요. 국민 2사람당 1명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금 운전대 앞 시민의식은 여전히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북에서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전라선 고속화와 내륙권 국도 건설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국 2시간 연결을 위한 SOC로 익산 여수간 전라선을 현재 복선 전철에서 고속철도로 개선하고 정읍에서 남원까지 동부 내륙 연결 국동망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전주 김천 간 철도와 무주 대구 고속도로 등을 전북 SOC 대동맥 프로젝트로 정하고 정부의 개설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무진장 지역 시외버스의 노선 개편과 요금 인하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완주 소양에서 진안까지 일반 국도를 달리는 무주행 버스 노선을 고속도로로 변경하면 운행 시간도 5분 단축되고 1,000원씩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무주군 의회 요구에 따라 버스 업계와 요금 인하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무주행 요금뿐 아니라 진안과 장수행 등 81편의 버스 요금을 모두 인하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때 호황을 누리던 백화점 주변 상권의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된 경기 침체와 잇따른 도시 개발로 불과 10년도 버티지 못하고 슬럼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과 휴일이면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전주의 한 백화점 주변거리. 어느새 거리에 인적이 뚝 끊겼고 주변 상가 곳곳에는 임차인을 구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제법 이름 있던 패밀리 레스토랑도 소리 소문 없이 문을 닫아 헛걸음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먹으려고 오랜만에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달려. 거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던 다른 가게도 영업을 종료한다는 간단한 알림글과 함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저녁 회식이 잦던 고깃집도 영업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내부의 집기가 그대로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리야성을 이루던 곳이었지만 옛말이 됐습니다. 이쪽 이동 인구도 좀 많이 준 것 같고 그다음에 주위 상권들 음식점이라든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줄었다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씀씀이가 많이 줄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상권으로 고객이 대거 이동한 것. 상인들은 자칫 슬럼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힘들다고 그냥 장사가 안 된다, 손님이 없다. 그러고 좀 오래됐거든요. 저희가 한 7년 넘었는데 근데 저희는 그냥 단골 손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구도심뿐 아니라 그동안 호황을 누리던 신흥 상권 역시 불황의 깊은 그늘을 비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포켓몬고 같은 스마트 게임 개발 교육과 함께 창업 자금도 지원됩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음 달 중순부터 센터 내 스마트 창작터에서 스마트폰 앱과 사물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창업 교육을 시작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우수 아이템에 대해서는 창업 자금 300만 원을, 사업화로 연결되면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가 경제민주화 모델을 본격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제 적용과 농민월급제, 비정규직의 단계별 정규직화, 그리고 전라북도 100년가업 육성 등을 포함한 15개 목표 정책과 47개 추진 과제를 기본 계획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소득 분배와 주민 생활 안정이 가능한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전주 대사습 놀이보존회 내부 갈등이 심각해 3개월 뒤 치러질 대회 개최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지난해 심사위원 뇌물 비리 사건으로 이사장이 사퇴한 전주 대사습 보존회는 현 이사장 권한대행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일부 이사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주 대사습 놀이는 심사 비리 파문으로 장원에게 주어지는 대통령상까지 회수돼 명성에 금이 간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대전 소식입니다. 요즘 귀농귀촌 얘기를 많이 하지만 농촌에 정착하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젊은 귀농 청년들이 협업 농장을 운영해 예비 농부들도 키우고 날마다 꿈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대전 MBC 이상원 기자입니다. 샐러리와 치커리, 상추 등 10여 종의 쌈채소가 종류별로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꽃케이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땅에 주저앉아 온종일 잎을 따고 수확한 채소를 상자에 담아 출하합니다. 귀농 청년들이 함께 일하는 협업 농장으로 5년 전 비닐하우스 한 동을 빌려 시작한 쌈채소 농사가 이제 8동으로 늘었습니다. 내가 깃발 꽂고 일을 시작을 하면은 그게 다 내 일이 돼버리고 내가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 농촌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양하게 생산되는 쌈채소가 많을 때는 하루 100kg씩 수확됩니다. 후원하는 조합원도 40여 명으로 늘어났고 유기농 조합 등을 통해 판로도 안정됐습니다. 이 농장에선 20, 30대 귀농 청년 7명이 주축이 돼 일하고 있는데 최근 10대 막내도 합류해 농촌을 배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안학교에 다니다 내려온 19살 이민구는 1년간 농사를 배우며 농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되게 힘든데 또 그럴 때마다 키우는 맛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키우는 거 따는 것도 되게 성취감이 있고. 지난 5년간 이 농장에서 일하다 농부로 독립한 귀농 청년은 10여 명. 네, 청년들이 이걸 다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굉장히 실제적인 일이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배움이 일어나거든요. 땅의 정직함을 믿고 농촌의 삶에 적응해 스스로 독립하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협업 농장 안에서 젊은 농부들의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소리문화 전당에 음악인들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전라북도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은 정부가 공모한 음악 창작소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의 사업비로 전당 내부에 연습실과 오픈 스튜디오, 녹음실 등을 갖춘 컨테이너형 창작소를 조성합니다. 또한 도내 음악인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야생동물이 구제역을 옮겼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읍시 한우협회는 지난 6일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 산내 농장은
매우 외진 산골에 있고 산기슭에 인접한 축사에서 감염소가 확인됐다며 멧돼지 같은 산짐승이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00년 첫 발생 이후 해마다 구지역이 재발하면서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않고 야생동물에게 옮겨진 뒤 다시 가축에게 전염되는 악순환도 가능하다며 방역당국의 조사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구제역까지 덮쳤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농장 내 감염을 차단하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AI나 구제역 같은 가축 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가축 질병 방역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어야 합니다. 한 농가, 한 마리의 가축에서만 예외가 생겨 질병이 발생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가축 전염병의 특성상 100% 차단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방역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차단 방역과 백신 접종 같은 매뉴얼은 있지만 이를 이행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부실했었고 방역 당국과 축산농가 사이에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결과가 도덕적 해이, 물백신 같은 말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가축 방역 시스템은 국가가 만드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주체는 축산농가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축 질병 방역 시스템을 관리할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축 전염병의 방역을 전담하는 독립기구의 설립과 한국형 백신의 생산시설 설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조직이나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듣지 않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은 더 이상 축산농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활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의 주체임을 깨닫고 가축 전염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농가가 역할 분담을 유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익산시가 40년 해묵은 수건 사업인 호텔 건립을 추진합니다. 완주군은 오는 2020년까지 용진읍 인구 10,000명을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530억 원을 들여 호텔 컨벤션과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합니다. 내년 완공 계획인 호텔 건립 등은 호남권 최초의 정부 정책펀드 유치와 민간 투자 협약의 결과로 관광 활성화는 물론 부족한 창업 공간 확충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이번 투자의 확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익산시는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주군이 오는 2019년 완공 계획으로 용진읍에 복합 행정타운을 조성합니다. 행정과 상업, 문화체육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행정타운에는 6개의 군 단위 공공기관과 1,600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도 들어서면서 인구도 11,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용진읍이 군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완주의 행정, 문화, 체육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산간오지 60개 마을 중심으로 경운기와 방제기 등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하고 소모성 부품 무상 교체를 실시합니다. 임실군이 효심 행정의 일환으로 경로당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임실군은 올해 경로당 2곳을 새로 짓고 3억 원을 들여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전체 경로당의 3분의 2가 넘는 240곳의 개보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와 신축을 늘려 어르신들이 더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효심 행정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수군이 현대화 사업소를 개설하고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을 본격화합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203억 원을 들여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상수도 시설 개선은 누수 탐지와 노후 수도관 교체 등으로 현재 51%의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지난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정 의장은 어제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사단법인 사람과 미래 창립식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사회, 20대 국회 비전이라는 주제로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경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또 김제 금산사에서 열린 동안거 회향 생명살림 기도법회에도 참석해 도내 불교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78살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방에서 도박을 하던 김 씨는 구경하던 70대 여성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가슴을 때려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조선 왕릉을 자세히 알 수 있는 특별전이 내일부터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모레 황교익 맛칼럼니스트의 강연과 국악 공연을 즐기는 국악 콘서트 다담을 진행합니다. 대학생 해외 봉사단의 체험을 공연으로 선보이는 2017 굿 뉴스코 페스티벌이 23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이 23일 한옥마을 내 카페 공간 봄에서 모교 초청 공연을 갖습니다. 전북 초등교원 스트링의 정기 연주회가 23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9일간 한옥마을 등 시내 일원에서 수공예품을 전시 체험하는 핸드메이드 시티 위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수 상품 특별 판매전이 모레부터 사흘간 도교육청에서 열립니다. 문화공연 티켓을 도서로 교환해주는 도깨비 헌책방이 모레부터 나흘간 전주 롯데시네마에서 운영됩니다. 완주 국립영어도서관은 내일 봄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험 과학교실을 운영합니다. 완주군은 오늘까지 청년 정책 네트워크 위원을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오전 중으로 비가 그치겠으며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비는 5mm 안팎으로 더 내린 뒤 그치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도, 익산 2도 등 1에서 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